그래서 앞으로 홍콩의 상황에 따라서 무산혁명,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한 79일 만에 사그라드는 형태. 이번 사태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될 거예요. 79일이 지났나요? 예, 그렇죠. 훨씬 지났죠. 혹시 제2의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가 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형태. 고종환율제, 홍콩의 7.84%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한번 다뤄볼까요? First,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in order to fully allay public concerns. She thinks that she can use some garden hose to put out a hill fire. 試問誰話未發生？都寫我企誰為我成？天生有權，還有心可作主，誰要人命任性？試問誰能未覺醒？聽真那自由在奏鳴，激氣在難違背的那份愛之和應。 그래서 앞으로 홍콩의 상황에 따라서 도대체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국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그 홍콩 사태 표준적인 형태로서 생각했던 게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있었던 무산혁명 이런 형태였었죠. 중국의 전인대에서 홍콩의 그 행정장관 그러니까 그 홍콩 전체를 이제 맡아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이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을 내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홍콩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잘 들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게 한참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 사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또 그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아무튼 통제를 하면서 한 79일 만에 사그라드는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될 때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시간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난 상태고 79일이 지났나요? 예, 그렇죠. 훨씬 지났죠.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혹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걱정, 우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천안문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나 이런 부분들로서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천안문 사태가 89년도 6월 달에 났습니다. 그 전에 80년대 초에 등소평이 대외 개방을 하면서 일부분씩 그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됐었는데 천안문 사태가 나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끊어졌던 것이 몇 달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92년도까지 거의 끊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안문 사태가 나고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직접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형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 정부에서 참다가 못해서 그 동해안이나 남해안, 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이른바 그때 이제 남순 강
강화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외 개방을 더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태는 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과실금을 송부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래는 형태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잠잠해지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경제적 파장이 컸었군요. 여파는 굉장히 더 컸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뭐 한 80년 정도부터 개혁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천안문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뭐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거 상당히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그 홍콩에 병력이 투입이 돼서 홍콩 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태가 날 것인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홍콩은 세계에서의 금융의 몇 개 안 되는 허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홍콩은 훨씬 더 대외 개방도가나 이런 것들이 높은데요. 우선 홍콩의 통화 시스템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네. 한국은행권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발행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이 통화를 발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화폐가 아니군요, 그러면. HSBC가 혼자서 100%를 모두 다 발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민간 은행이 모든 통화권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HSBC 혼자서 하다가 둘이서 더 들어와가지고 스탠다드 차터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행하고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이 얼마나 금융에 대한 개방도 이런 것들이 높은지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 지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고정환율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1달러는 홍콩의 7.842 홍콩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걸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네. 이게 홍콩 달러라는 건 우리가 보통 페그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텐트 칠 때 팩 방다고 할 때 이 팩이라는 게 고정시키다는 건데 달러에 고정해서 이제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는 이제 연동제인 거고 결국은 달러 가치에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금리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참일 때에 홍콩의 단기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달러가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되면 그만큼 굉장히 취약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면 홍콩 안에 이제 돈은 자금이 없으니까 그만큼 돈이 귀해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군요. 자, 그래서 이런 토대하에서 한번 이제 사태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우선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겠죠. 홍콩의 사태가 났을 때에서부터 이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선진국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에 10%씩 빠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많이 빠질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부로 빼나가는 형태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 환율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지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이 굉장히 개방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환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환의 그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외환 보유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의 외환 보유고가 4,040억 불 정도 이렇게 그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4천억 달러면 사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외환 보유고는.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외환 보유고인데. 외환 보유고라는 거하고 하는 것이 또 결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게 되면 이게 특히 홍콩처럼 굉장히 이렇게 금융의 개방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막아나갈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콩이 이거를 전부 다 막아나가기 어려운 이런 국면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이 참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또 막아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들의 얘기가 홍콩이 중국이 어려워지는 데에서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트리거라는 건 결국 방아쇠인데, 그러니까 홍콩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는 중국 경제의 규모가 지금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으로서 계속 붙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을 보면서 어느 편이냐라고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중립이죠.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중국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라인이 뚫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본인들이 내놔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병력이 투입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인권에 관한 문제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 게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무역 분쟁 이런 곳에서도 중국이 불리한 쪽의 입장에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압력은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최근까지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중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는 상태거든요. 당연히 미국의 압력이 세지게 되면 중국의 반발도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역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갈등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홍콩의 문제가 트리거가 돼서 오히려 이런 둔화의 형태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진행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미중 간에 어쨌거나 무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홍콩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가뜩이나 어렵고 특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치인 상태에서 이 한일 경제 전쟁까지 사실은 격해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100% 그냥 중국으로만 실어나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경제에다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한다.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상당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는데 치안이 굉장히 강화될수록 그런 부분들은 약해지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부분만큼이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첩첩산중인데 또 하나 이렇게 악재가 불거지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뭐 홍콩을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래도 큰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정우 센터장님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